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또 시네마 브런치 3인방 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시네마 브런치 메뉴는 좀 브런치로 먹기에는 좀 딱딱한? 뭐라 그래야 되죠? 무거운? 먹기에는 좀 너무 헤비한 브런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개봉한 또 다른 한 편의 홀로코스트 영화입니다. 사실 이 홀로코스트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역사상.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1000편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생각보다 네. 많네요. 엄청나게 많을 많은-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네, 이제 콘텐츠를 다 합친 거겠죠. 네네네네. 우리가. 근데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이 무겁고, 하지만 또 찾아서 보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뭐 역사라는 것은 네. 우리가 그 지나간 어떤 세월 가운데 벌어졌던 이벤트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많고요. 인류 역사가 꼭 아름다운 것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는 사실 안 아름다운 것들이 많고 네. 나치 대학살인 그 홀로코스트도 당연히 인류에게 저지른 정말 어마어마한 죄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자. 교훈으로 삼자. 우리가, 그러니까 인류가 굉장히 좀 나빠지고 사악해졌을 적에 어떤 일들을 우리가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교훈으로 삼고 배우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그 역사적으로 벌어졌던 그 사건들 있잖아요. 불행한 사건들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늘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을 비롯한 그 서구에서도요, 홀로코스트 자체가 없었다. 그렇죠. 그 나치의 대학살이 그 말이 안 되는 맞아요. 소리를 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꽤 있어요. 미국에 굉장히 많고, 이게 지금 있더라고요. 심각한 좀 사회 문제로도 작용을 하는데, 저는 이런 어떤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좀 진지하게 그 사건을 좀 다룰 때, 이런 것들이 좀 그 교육의 효과가 있고, 또, 인류로 하여금 앞으로 계속해서 역사가 발전해 나가는데, 좀 잊지 않아야 될 것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같은 연결선상에서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같은 이 배경을 다룬 영화가 이렇게 무수히 계속 만들어지고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 이 홀로코스트 영화의 매력이 그러니까 볼 때마다 이렇게 다른 관점 그러니까 막 되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관찰하듯이 뭔가 사물을 이때 배경을 되게 어떤 철학적인 관점 혹은 휴머니즘의 관점 그리고 어쩔 때는 독일군의 관점 독일 사람들이 네네. 주인공일 때도 있고, 뭐 대부분의 영화들이 유태인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래서 되게 다각도로 이 분석하고 뭔가 통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게 이 홀로코스트 영화의 매력인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이 홀로코스트 영화들은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악이라는 그 실체를 네네. 명확하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네네네. 뒤섞여 있는데 우리 일상 안에는 네네. 너무나도 역사 안에서 600만 명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학살되어지는 그런 게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가? 그 그렇죠. 배경을 보면 이 시대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계속 인간의 지성이나 인간의 기술의 발전에 대한 신뢰,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던 시점에 네네. 사실 이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실존에 대한 엄청난 예, 심각한 그 고민에 문제를 빠지게 던져주는 부분이니까 근데 아까 추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계속 성찰하게 만들고 그렇죠. 오늘의 현재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의 본성, 악의 어떤 참혹함 이런 것들이 아주 표본처럼 드러날 수 있는 네네. 그런 네네.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 다뤄지지 그래서 않는가라는 또 생각도 좀 헤비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오늘 제목도 아직 말씀 안 드리고 저희끼리 너무 수사를 떨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의 영화는 페르시아 수업입니다. 네네. 페르시아 어소. 페르시아 페르시아 어수. 어수. 독일 영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 작가 중에 한 명이자 제60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명예 황금 곰상을 수상한 각본가 볼프강 코라세의 실화를 기반으로 한 단편 소설 네네. 언어의 발명이라네요, 제목이. 그래서 러시아, 독일, 벨라루스 합작의 2020년 드라마고 기획이 좀 특이해요. 감독이 또 우크라이나, 캐나다계 미국인 바담 피얼몬이라는 감독입니다. 네네.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또 이 영화는 이 홀로코스트의 어떤 측면을 다루고 있을까?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요. 그리고 사실 뭐 아까도 1000편 이상의 그 1000편 가까운 뭐 네. 1000편 가까운지 막 가까운, 그보다 이상인지 가까운. 모르겠으나 어제 그렇게 많은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나치 대학살을 다룬 영화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좀 흥미로운 다른 접근이 있어야 좀 관객들이
이 좀 새롭구나라고 네, 볼 텐데 네. 그렇죠. 그런 어떤 새로움을 좀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시나리오를 쓰신 분 입장에서 봤을 그렇죠. 때. 그리고 이게 줄거리를 좀 설명 들어야 여러분들께서 좀 알기 쉬우실 것 같아요. 아직 네. 영화 안 보신 분들은. 네, 즐거워. 뭐 그때 당시에 당연히 이제 뭐 수용소로 끌려가는 운명에 놓이게 되는 유대인들이 뭐 다수였으니까. 근데 다 수용소에 도착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간에 이제 가다가 상부의 명령이 있으면 그냥 중간에서도 다 그냥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다 이제 죽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제 젊은 남자가 이제 지을이라는 인물인데 당연히 유대인이고요. 근데 이제 수용소로 끌려가다가 다른 사람들하고 갑자기 독일 장교들이 내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다들 그냥 내려서 등 돌리게 하고서는 다 총으로 쏘아서 다 이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거기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나는 페르시아인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란 사람인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뭔가 확인이 뭐 인터넷으로 쉽게 이 사람 페르시아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이 되겠지만 확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떡하지라고 하다가 군인들이 야 우리 저 그 코흐 대위라고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장교가 페르시아어를 배운다고 하는데 얘 데려가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가지고 거기 가는데 문제는 페르시아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 그럼 잘됐다. 네가 나에게 페르시아어를 가르쳐다오라고 코흐라는 독일군 장교가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모르는데.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이 코흐 대위도 페르시아어를 모르죠.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그 말들을 자기가 만들어내서 가르쳐야 되는 거. 없는 언어를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없는 언어를 만들어서 맞아요. 지금 이 코흐 대위를 가르쳐야만 그리고 자기가 이 페르시아어를 할 줄 아는 페르시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발각되지 않아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여기서 상황에 놓인 남자에게. 단어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 자기가 그렇죠. 즉흥적으로 말한 단어를 또 자기가 다 입력해서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페르시아어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죠. 자기가 맞아요. 페르시아어라고 주장하는 말들을 자기가 만들어서 가르쳐야 되는 운명에 놓인 그러니까 원작이 남자 언어의 얘기죠. 발명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영화에서는 참 지리란 네네. 유대인 주인공과 그리고 코흐 대위 이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어떤 변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 사이의 어떤 유대 관계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속이면서 또 동료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살려고 그러는 거지만 고통당하는 동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내가 배신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 이중 생활을 통해서 동료 유대인들이 당하는 또 고통을 보면서 자책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이제 질의 굉장히 내면적인 갈등도 등장을 하고 근데 사실은 독일 코흐 대위라는 인물이 사실 저는 주인공 질보다 더 흥미롭고 이 사람은 그 페르시아어를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자기 꿈이 있잖아요. 네네네.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면 뭐 동생도 거기 테헤란에 살고 있다고 하고 이란으로 넘어가서 자기는 원래 직업은 요리사인데 식당을 그렇죠. 차리고 싶은데 굉장히 소박한 꿈이 있는 거고 그 코데를 보면서 와,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소박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수 있는 한 인간을 어떻게 네네. 이렇게 무감각하게 만들고 악에 동조하게 만드는가 해서 전쟁이 평범한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네네네. 그 측면도 이제 많이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이런 측면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세상은 이런 그 인류 역사에 정말 어마어마한 비극이 생겨나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 악이고 어떤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희생당한 입장이고 물론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전혀 아닌데요. 근데 이 영화는 뭘 얘기를 해주냐면 인간이 언제 악해지는가? 전 그거 정말 아주 예민하게 잘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언제 악해지느냐? 내가 선에 침묵할 때 그리고 선에 등 돌릴 때 내가 악해지는 거예요. 이 코흐 대령도 사실 그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속에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선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악으로 대변되는 독일군 장교가 됐느냐? 너무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히틀러가 권력을 잡고 나치 당원들을 모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원으로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군인이 되고 지금 2차 세계대전에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막 죽이는 악을 행하는 이제 독일군 장교가 된 거죠. 근데 그 자기 여동생, 테헤란에 있다는 여동생은 다른 길을 걸어요. 그래서 이 오빠가 나치에 부역하는 일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동생은 그리스로 망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테헤란에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식당을 하겠다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더
그 선량했던 누이를 만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그 선을 향한 그 의지 같은 것들이 있는 사람인데 네. 왜 그가 그러면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냥 나치? 히틀러? 이 나치와 히틀러가 저지르는 악에 그냥 눈 감고 그냥 가만히 그들과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된 거죠. 한국 영화에도 보면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왜 보면 고문하던 경찰들이 네네. 막 고문하면서 야,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뭐 이런 그렇죠. 얘기하고 그렇죠. 그렇죠. 집에 돌아갔을 때 아이들 고문하고 난 고문관이 집에 들어갔을 때 되게 자상한 아빠로 아이들 학교 성적 걱정하고 아내와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그러니까요. 모습들이 그 맞습니다. 한 개인을 자기가 고문했던 그 개인의 고통 또 시대적인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이 일을 자행하고 있는지 간에 나는 그냥 직장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렇죠. 분들이 벌어지고 이 얘기는 사실 뭐 이미 성경에 계속 이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못 박았던 사람들의 모습들은 그럼요. 자기 합리화가 당연히 있었던 거고 네네네. 그 안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예를 들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진리에 대한 갈망 속에서 나중에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죠. 담당하는 장례를 치러주는 소수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처럼 사실은 그 지점들은 뭐 성경에서 종종 이야기하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지점인데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라도 네네. 다시 한번 이제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내가 너무 당연시하고 있는 무감각해진 일상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가. 영화 속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고 뭐 노동으로 뭐 학대하고 자기네들끼리 파티를 즐기러 가는. 그렇지. 그렇죠. 야유회를 가지, 야외에 야유회. 가서 거기선 또 되게 아름다운 기타 치면서 막 연주하면서 순수한 노래를 또 사랑의 노래를 부르잖아. 사랑의 노래를. 그냥 다른 거죠. 나와 내가 그들이 겪는 고통과 나의 삶이 분리가 돼 있고. 근데 인간은 그렇게 돼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지를 주셨어요. 그것은 분명히 보고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적극적 선을 어떨 때는 용기가 없어 행하지 못할 수는 있죠. 그러나 마음속에 누군가가 굉장히 곤경에 빠져 있고 그리고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악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느끼고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최소한 판단하는 능력 우리들에게 줬잖아요. 근데 네. 그들이 왜 그럼 그걸 못 느끼느냐?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무의식 속에 그걸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못 느끼는 것처럼. 네. 근데 몰랐을까요?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나 분리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일로 규정 지어놓고 그렇게 해서 자꾸만 자기 죄의식을 멀리 이렇게 두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 무뎌지고 이 영화 속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장면 하나가 거기에 그 여자 병사가 하나 나와요. 그죠? 그게 이제 사령관하고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데 자기가 이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약간 좀 이렇게 좀 대하는 게 별로 이상해. 마음에 안 들어. 내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그 주방을 관리하는 여자가 거기 일하는 그 유대인 수용된 그 여성이죠. 그 여자의 손을 잡아가지고 그 불판 있잖아요. 그 뜨거운 불판에 손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해서 완전히 그 화상을 입히는.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어떤 옷, 예쁜 옷 입고 갈까? 이 남자에게 내가 어떻게 잘 보일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굳이 뭐 비단 남자의 문제다, 여자의 문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만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아름다운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의지 이런 것들을 자꾸 작동시키지 않고 그냥 악에 눈 감고 그냥 슬그머니 그게 나에게 혜택을 주니까 손잡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내가 그냥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고요. 저는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심판으로 그냥 휩쓸려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 자세히 보시면 신앙인으로서 그런 경종을 확실하게 울려주는 제가 보기 좀 믿는 사람들이 좀 보면 사이사이 그런 장면들이 좀 굉장히 좀 신앙의 저도 어떤 그 그렇고. 체크 포인트가 되는 영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